캐나다 정부가 사람들 집 사는 걸 더 장려하기 위해서 First Home Savings 어카운트라고 TFSA랑 RRSP의 장점을 한데 모은 FHSA라는 미친 어카운트를 만들었어. 콜라 뚜껑 열면 김대영. 자, 그럼 일단 누가 이 어카운트를 열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자. 이 FHSA가 아무리 좋아도 너가 쓸 수 없다면 이 영상을 너가 끝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일단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는 너가 캐나다의 레지던트여야 돼. 너가 레지던트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 체크해보도록 하고, 일반적으로는 너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 레지던트야. 두 번째는 너가 18살 이상이어야 돼. 이거는 부가 설명 필요 없지. 마지막 세 번째는 너가 First Time Home Buyer로 분류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First Time Home Buyer라고 해가지고 너가 인생에서 첫 집을 살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 너가 FHSA를 여는 연도의 1월부터 여는 날 사이와 그 전 4년간 동안 너나 너의 남편 혹은 부인 또는 커먼러 파트너가 혼자 또는 너와 같이 가지고 있는 집을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즉 주거지로 삼지 않은 사람이라면 First Time Home Buyer로 분류가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산 적이 없거나 살았었더라도 그게 막 최소 4년에서 최대 5년보다 전일이라면 First Time Home Buyer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추가로 너가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외국에서의 집에도 이게 해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한국에서 너의 명의로 된 집에서 살다가 여기 온 지 4년이 안 됐어. 그러면은 너는 First Time Home Buyer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외국에 집이 있던 사람은 내 영상만 듣지 말고 회계사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집이라고 표현한 거는 Qualifying Home을 뜻하는 거거든. Qualifying Home이 뭔지는 요 스샷을 참고하도록 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하면 생각하는 그 집 있지, 그거는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 FHSA라는 어카운트가 왜 좋은 건지 알려줄게. 다들 정부한테 돈 뺏기는 거 무진장 싫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TFSA나 RRSP를 가지고 텍스를 안 내거나 가능한 늦게 내려고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잖아, 그치? 이 FHSA는 TFSA처럼 어카운트 안에서 벌은 돈은 얼마가 됐든 간에 텍스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과 RRSP처럼 인컴을 줄여줘서 텍스를 미래로 밀어준다는 그런 장점을 함께 합친 미친 어카운트인 거야. 하지만 여기에는 캐비엇이 하나 있어. TFSA처럼 아무 때나 돈을 빼도 텍스 프리인 거는 아니야. RRSP의 홈 바이어스 플랜처럼 너가 집에다가 돈을 쓸 때만 텍스 프리로 돈을 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캐나다에 살면서 언젠가 집을 살 사람들한테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어카운트인 거지. TFSA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서 너가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돈이 얼마로 불든 그거에 대해서는 텍스가 전혀 붙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FHS에서 돈이 얼마로 불려지든 집을 사는데 텍스 프리로 그만큼을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TFSA랑 RRSP랑 FHS에 돈을 넣었을 때 각각 시나리오를 비교를 해보자. 너가 만약에 TFS에다가 8,000불을 넣어서 10년 뒤에 그게 5만 불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너가 TFS에 넣은 그 8,000불은 이미 텍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8,000불을 넣은 것이고 5만 불은 나중에 텍스 프리로 꺼낼 수가 있지. 그에 반해 너가 RRSP에 8,000불을 넣는다면 그 8,000불을 넣는 만큼 인컴이 줄어들어서 텍스를 덜 내게 되지만 미래에 5만 불을 꺼낼 때 RRSP에 꺼내든 RRIF를 통해서 받든 그때 텍스를 내게 되겠지. 그런데 FHS에 8,000불을 넣는다면 RRSP처럼 8,000불을 넣을 때 인컴이 줄어들어서 텍스를 더 적게 내고 미래에 5만 불을 꺼낼 때도 TFSA처럼 텍스 없이 낼 수 있다는 거지. 이 어카운트가 왜 미쳤다고 하는지 알겠지 이제? 또 미친 게 뭔지 알아? RRSP에 있는 HBP랑 FHSA를 동시에 같은 집을 사는데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HBP 최대치인 35,000불이랑 FHSA에 돈이 얼마가 있든 그것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미친 거는 RRSP의 HBP를 통해서 뺀 돈은 15년에 걸쳐서 다시 갚아야 되지만 FHSA를 통해서 내가 집에다가 보탠 돈은 다시 갚지 않아도 돼. 이 얼마나 좋은 혜택이야. 그리고 RRSP에서는 너가 이번 연도 1, 2월에 넣은 돈을 이번 4월에 작성할 작년도 텍스 리턴 시에 인컴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FHSA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번 달에 넣은 거를 작년도 거 인컴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는 없어. 무조건 같은 연도 안에서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FHSA에는 돈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지. 돈을 넣을 수 있는 양을 TFSA에서나 RRSP에서는 Contribution Room 또는 Contribution Limit이라고 하는데 이 FHSA에서는 Participation Room이라고 그래. 이 Participation Room은 매년 8,000불이고 최대 4만 불까지 사용할 수 있어. 근데 TFSA의 Contribution Room이랑은 다르게 이 Participation Room은 쌓이지는 않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너가 TFSA로는 너가 3년 전에 6,000불, 2년 전에 6,000불, 1년 전에 6,000불, 이번 연도에 6,000불의 룸을 받았다고 치면은 6 곱하기 4 해가지고 3, 3, 6, 4, 24, 2만 4,000불의 룸이 이번 연도에 있을 거잖아. Participation Room은 너가 3년 전에 8,000, 2년 전에 8,000, 1년 전에 8,000, 이번 연도에 8,000불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너가 이번에 8 곱하기 4, 8, 4, 32, 32,000불의 룸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Participation Room은 너가 그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룸인 거지
그 연도에 너가 소유하게 되는 룸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알라레스피처럼 너가 쓰지 않은 룸을 그 다음 연도로 캐리오버를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캐리오버 룸이 8,000불이 맥스야 매년.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3년 전에 이 FHSA 어카운트를 만들었다면 3년 전에 8,000불, 2년 전에 8,000불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작년도에 8,000불이 이번 연도로 캐리오버가 되고 이번 연도에 생긴 그 8,000불의 룸을 합쳐서 16,000불의 룸만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에도 너가 그 룸을 쓰지 않는다면 이번 연도에서 8,000불이 다음 연도로 캐리오버 되고 다음 연도에 8,000불 받을 거 생겨가지고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16,000불밖에 룸이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너가 룸을 사용해가지고 40,000불까지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룸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FHSA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 가서 40,000불을 한꺼번에 넣어야지 이런 전략은 쓸 수가 없다는 소리지. 40,000불을 빨리 채우고 싶으면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파티시페이트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 FHSA는 TFSA와는 다르게 한 번 돈을 빼면 그 룸이 다시 생기지는 않아. RRSP처럼 한 번 빼면 없어진다는 소리지. 또 추가로 TFSA는 레지던트가 아니게 되면 컨트리뷰션 룸이 더 이상 생기지 않지만 이 파티시페이션 룸은 레지던트가 아니더라도 일단 어카운트를 만들었다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TFSA와 마찬가지로 그 룸을 넘어서 너가 돈을 넣게 되면은 매달 그 넘은 만큼의 1%를 텍스로 내게 되니까 넘지 않게 조심하고. 또한 TFSA와 마찬가지로 여러 FHSA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어카운트를 다 합쳐서 파티시페이션 룸이 계산되기 때문에 너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거라면 계산을 잘 하도록 해. 또한 FHSA는 15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있거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각 어카운트마다 15년의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처음으로 FHSA를 연 순간부터 15년이 지나면 모든 FHSA 유통기한이 다 같이 끝나는 거니까 그것도 잘 숙지해두고. 아무튼 그래서 너가 나중에는 여기서 돈을 빼서 집을 사야 되잖아? 그것을 텍스 프리로 할 거면은 충족시켜야 될 6가지 조건이 있어. 일단 네가 돈을 뽑기 전에 그 FHSA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다가 미리 알려줘야 돼. 둘째, 너가 돈을 뽑는 순간부터 그 집을 사거나 만드는 날까지 캐나다 레지던트여야 돼. 앞에서 내가 캐나다 레지던트여야 이 어카운트를 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어카운트를 열고 나서 레지던트가 아니게 됐다면은 돈을 뽑기 위해선 다시 레지던트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셋째, 처음 어카운트를 열 때와 마찬가지로 너가 이 돈을 뽑는 그 날 그리고 1월 1일 그 사이와 그 전 4년 동안 First Time Home Buyer로 분류가 돼야 돼. 한 가지 익셉션이 있는데 너가 아직 그 새로 들어간 집에 30일이 되지 않았다면은 너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First Time Home Buyer로 분류를 해줘. 30일까지. 그리고 First Time Home Buyer로 분류가 되는 게 어카운트 열 때랑 살짝 다른 게 있는데 돈을 뽑을 때는 너의 부인이나 남편 또는 커먼러 파트너가 가지고 있던 집은 이 조건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부인이나 남편 또는 커먼러 파트너의 집에 살고 있었다면 어카운트를 열 수는 없었지만 어카운트 일단 열은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산 것이라면은 돈을 뽑을 때는 그래도 First Time Home Buyer로 인정이 된다는 거지. 왜 그런 건지 나도 몰라. 그냥 받아들여. 넷째, 너가 돈을 뽑은 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10월 1일까지 너가 그 집을 사거나 만들 거라는 Written Agreement가 있어야 돼. 다섯째는 너가 그 집이 지어지거나 만들어졌을 때부터 1년 내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살 의향이 있어야 돼. 1년 내로 들어가서 얼마나 살고 나와야 한다는 그거는 안 써 있어가지고 너가 1년 내로 들어간 다음에 한 달만 살고 나와도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가 그 사는 집이 퀄리파잉 홈이어야 돼. 퀄리파잉 홈이 뭔지는 아까도 보여줬지만 이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들은 다 퀄리파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편할 거야. 만약에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고 돈을 뽑는다면 RRSP에서 돈을 너가 그냥 뽑는 것처럼 뽑아지는 만큼 인컴으로 쳐줘가지고 거기에 텍스를 내야 되는 거지. 물론 RRSP 영상에서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 너가 돈을 많이 벌 때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돈을 적게 벌 때 또는 백수가 됐을 때 돈을 빼면 조건 충족이랑 상관없이 텍스를 덜 내게 되니까 너가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번 연도에 너가 RRSP 이미 컨트리뷰트를 해가지고 FHS에 돈을 넣을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는 마. FHS에서 RRSP로 또는 RRSP에서 FHS로 텍스 문제 없이 옮길 수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옮길 때도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너가 FHS나 RRSP에서 직접 돈을 뽑아가지고 너가 다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너가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가 말해서 걔네가 직접 옮기게 해야 돼. 이렇게 직접 걔네한테 옮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직접 뽑아서 다시 넣으면은 그건 너가 뽑을 때 텍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 이렇게 돈을 옮길 때도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FHS에서 RRSP로 옮길 때 RRSP의 컨트리뷰션 리밋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가 FHS에 돈을 넣고 RRSP로 옮기잖아? 그러면은 너는 공짜로 RRSP의 컨트리뷰션 리밋이 늘어나는 거야. 그만큼. 물론 FHS의 룸은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에 FHS의 룸을 RRSP 룸이랑 바꿔치기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너가 RRSP에서 FHS로 옮기려고 하면은 FHS의 파티시페이션 룸에는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너가 FHS에 5,000불의 룸이 남아있다면은 5,000불만 옮길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RRSP의 컨트리뷰션 리밋은 그만큼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옮기든 간에 두 어카운트 모두 텍스 디덕트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디덕트를 할 수 있지 않다는 것도 명심을 해두길 바래.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토픽인데 이 FHS에는
FHS에는 유통기한이 있어. 너가 처음으로 FHS를 연 날부터 15년 뒤에는 유통기한이 끝나.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집을 15년보다 뒤에 살 거라면은 지금 열지 않는 게 좋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FHS 어카운트가 좋다고 무턱대고 지금 막 열지 말고 너가 집을 언제쯤 살 계획인가를 잘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열기를 바래. 또한 너가 71살이 돼도 이 유통기한이 끝나고 너가 집을 사기 위해서 여기서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면은 그 다음 연도 말에 또 유통기한이 끝나. 아무튼 이렇게 이 어카운트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RRSP나 RRIF로 옮기거나 그냥 돈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텍스를 내면 돼.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는 RRSP나 RRIF로 옮길 수 없으니까 옮길 거라면 제때 움직이길 바라고. TFAC나 RRSP에 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내가 여기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